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의 무리한 탄핵소추, 그리고 비밀리에 진행되어 왔던 선관위 서버 분석은 지금 국가의 존립이 걸린 역사의 중요한 갈림길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 코리아 리셋 순간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입니다. 6명 이상이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6명, 좌파 4명, 우파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명 모두 찬성해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인용됩니다. 문제는 국회 몫으로 추천되는 3명의 재판관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국회는 민주당 1명, 국민의힘 1명, 그리고 합의로 1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신들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2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에서 3명이 추가로 추천되면 헌법재판소는 6대3의 좌파 우위 구도가 형성되게 되고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은 헌법 제111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과거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대했고, 또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의원 또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2017년에는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현재 민주당은 과거 주장을 완전히 뒤엎고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궤변을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설정한 과거 기준에 자신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드는 이중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회 몫으로 추천될 3명의 재판관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에 종료됩니다. 이들의 후임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몫입니다. 만약 탄핵 심리가 4월 18일까지 종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인해서 헌재는 4인 체제가 되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 심리는 법적으로 180일 이내 종결되어야 합니다. 과거 노무현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심리가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일이 12월 14일부터 내년 4월 18일까지 125일입니다. 현재 6인 체제로 심리를 마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론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이런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헌재에서 탄핵 심리는 의미 없는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 선관위 서버 포렌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유리한 시나리오를 개선하고 있고 탄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목적에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불어올 대혁명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주 남짓 서버 분석 작업이 극비리에 진행 중에 있고 이미 많은
증거가 확보되었을 것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99대 1의 전쟁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조중동을 포함해 모든 언론 99%가 적들입니다. 한치의 허점도 없어야 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들은 현재 진행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이들의 심리 상태와 자신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버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고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더욱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 역시 자유우파 여러분께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데 함께 해달라는 옥중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검찰 특수본의 박세영 검사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도 비상계엄은 구국의 혁명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김 장관의 이러한 모습에서 의기소침하거나 후회하는 기색인 전혀 없이 결연함 그 자체였습니다. 한편 검찰이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자료를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면서 내란 혐의를 수사한 것은 향후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결과는 물론 심각한 국정농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총장, 또 한동훈 라인의 검찰 특수본, 특히 박세연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수사를 부랴부랴 공수처로 이첩시켰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불법적 수사 행위에 대한 역풍을 피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돌아오는 시점에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한편 선관위 서버 분석이 완료되는 시점에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은 그 판도가 완전히 180도 바뀔 것입니다. 이미 검찰은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의지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해왔던 노력의 결실들이 드러나는 순간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상 또 하나의 혁명이 될 것입니다. 4.19 혁명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위대한 보수의 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탄핵 심리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탄핵 소추는 각하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재편될 것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의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가공할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당 판교에는 대한민국 클라우드 핵심 단지가 있습니다. 선관위 데이터가 백업되고 있는 곳도 판교의 다산 센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계엄 당시 HID 특수부대가 다산 센터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방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유사시 방화를 통해서 데이터 증거를 파손, 인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정도로 다각도 치밀한 계획을 볼 때 앞으로 터져나올 사건은 가히 핵폭탄급이라 할 만합니다. 곧 공개될 수 있는 부정선거 보고서에는 아마도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친중 종북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전개될 것이고 출국 금지,
긴급 체포가 단행될 것입니다. 체포 대상자는 수백 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재설정하는 코리아 리셋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서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가던 자들은 역으로 반란 세력으로 규정되어 구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곧 윤석열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이흥군님 감사합니다. 스카이님 감사합니다. 덕자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